네, 5학년 친구들, 오늘 사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명한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전쟁 이름은 뭘까요? 임진왜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이라는 임진년의 외나라,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과 벌어진 난리 났다 할 때 그 난자. 그래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혹시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 뭐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텔레비전에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영화 뭐 명량 너무 유명하죠. 예, 이런 것에 소재로 많이 쓰인 그런 전쟁입니다. 예, 주인공은 대부분 누구였죠? 예,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은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200여 년간 이웃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전쟁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은 건국하자마자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유지했어요. 사대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나라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그 나라가 뭐 갖다 바치라면 바치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닌 명나라를 이제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명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다른 나라와 이렇게 뭐 전쟁을 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명나라가 이 당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는 어땠느냐? 잦은 반란으로 황제의 권위가 약해진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뭐 이제 또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몽골 쪽, 그다음에 여진족 쪽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을 보면 100여 년에 걸친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군사력이 강해진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이제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거를 통일을 하죠. 누가 통일을 했나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예, 100년 동안에 걸친 전쟁을 통일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의 왕이 지금 일본에 사람을 보냈어요. 일본에 사람을 보내서 자, 두 사람은 일본에 두 명의 신하를 보냈는데 두 명의 신하가 갔다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전하,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한 명은 일본은 지금 조선을 공격할 상황이 아닙니다. 동요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제 선조거든요. 선조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그래서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큰 착각이었죠. 뭐 여기 얘기 보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실제로 봤더니 뭐 얼굴이 외모가 쥐를 닮아서 그 쥐를 닮은 그런 관상으로 우리 같은 큰 나라인 조선을 쳐들어올 수 없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조선을 거쳐 명까지 정복하려는 야심으로 부산을 침략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 우린 명나라로 가겠다. 명나라를 쳐들어가겠다. 그러니 너희 조선은 우리에게 길을 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랑 명이랑 워낙 동맹관계였고 또 조선 입장에서 보면 일본 뭐야 이거? 까불고 있어. 이런 상황에 생각을 가졌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까 선조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죠? 일본군을 당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산의 동래성을 함락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왕과 조정은 밀고 올라오는 일본군을 피해 의주로 피난했습니다. 라고 되는데, 자, 의주가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동래성, 부산 쪽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거죠. 들어와서 이제 쭉 올라오니까 여기 한성이 보이죠. 올라오니까 조선의 선조는 신하들과 함께 여기 의주까지
예, 거의 이제 명나라 국경선인 데까지 피난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여러분 혹시 조총이라고 들어봤나요? 조총?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이에요, 총. 예, 일본은 요 이제 이 전쟁이 있기 몇 년 전에 프로트카레 상인한테 총 두 자루를 구했어요. 총 두 자루를 구해다가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조총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그 100년 동안 전국 시대에서 백병전을 했어요. 백병전이 뭐냐면 막 그 군인들끼리 막 허벌판 같은 데서 많은 군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예, 그럴 때는 그런 총이 가까운 거리에서 쏠 수 있는 총이 유리했습니다. 조선 시대는 이제 조선은 주로 공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총은 아예 없었고요. 총은 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포 있죠, 포가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 결국 백병전을 하다 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활이나 칼로 뭐 들고 달려가면 뭐예요? 총 팡 쏘면 끝인데. 예, 그래서 많이 밀리고 그랬었습니다. 자, 일본군의 공격으로 조선이 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을 물리치며 조선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이 믿었던 신립 장군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전멸을 하게 되죠. 일본군에게. 그래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육지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던 차에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이제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전부터 식량을 저장해두고 군함과 무기를 갖추는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다고 해요. 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외적의 침입에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경상남도 옥포에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옥포라고 옥포해전 보이죠? 일본 수군과 맞서 첫 승리를 한 후 잇따라 일어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 보면 다 무슨 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량 대첩, 한산도 대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천해전, 노량해전 수많은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본 수군과 맞서 싸운 이순신의 활약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보니까 식량과 무기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판옥선, 그 다음에 거북선을 먼저 띄워들어간 것이 주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판옥선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예. 그리고 판옥선을 응용해서 만든 게 거북선입니다. 돌격선이죠. 예. 그 다음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때 펼친 특별한 전법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뭐냐면 하객진 전법이라고 하는데요. 하객진 전법이 뭐냐,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진을 만들어서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조선군의 배가 보이죠? 조선군의 배가 이렇게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공격할 때 한 번에 공격을 하는 그런 건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선생님이 알기로는 매우 위험한 전법입니다. 이게 일종의 도박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전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일본 배들이 보이죠? 일본 배들이 쫙 들고 가서 이걸 뚫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전법이 와해되는 그런 모양인데 잘 참고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나라 화포가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화포로 적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뭐라 그럴까, 전략이나 이런 게 아주 필요한 그런 전법입니다. 자, 조선의 수군 승리로 남해를 지키게 되는데 이는 임진왜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라고 되는데,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일단 일본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좀 잘려 있지만, 자, 근데 이제 남해를 이쪽을 이순신 장군이 지금 점령을 했잖아요. 수군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계속 이 바다를 건너서 식량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군인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남해가 막혀버려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했겠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이라는 건 나라를 구하려고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군대, 우리 정규군이 아니라 백성들이 만든 군대예요. 자, 의병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자, 의병은 일단 그 동네 사람들이거나 그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지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든 군대잖아. 그러니까 정말 용감하게 싸웠겠죠. 그래서 일본을 막아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이제 곽재우라는 장군이 유명한데요. 여기 밑에 그림에 있는데 빨간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붉은 옷의,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장군. 그래서 홍의 장군만 보면 일본군들이 벌벌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곽재우라는 사람은 일본이 우리나라 여기 지도에 보면 일단 이쪽이 이제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전라도 지역에는 평야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쌀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량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군은 이 꼭 전라도 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간파하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의병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뛰어난 전술로 일본군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의병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과 대항하고 있을 때 명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해 조선을 도왔습니다. 이제 명나라가 파병을 한 거죠. 관군을 이끌고 있던 권율 장군입니다. 의병과 승병 등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맹공격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행주대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이제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그리고 여기 나온 행주 대첩. 이게 임진왜란의 큰 전쟁 승리 대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행주 대첩의 모양이 이제 그림으로 있는데요. 행주산성이라는 성에서 공격해오는 일본군들을 막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들이 활약을 했느냐? 일단 원래 이제 나라에 소속된 군인은 관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병, 여기 옷이 보면 이제 군인들이랑 다르죠. 그 다음에 적에게 던질 돌을 나르는 여성들까지 이렇게 돌을 나르고, 그 다음에 승려로 조직된 군대인 승병, 스님이죠, 스님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본군의 맹공격을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 수군에 패하여 보급로가 끊긴 일본군은 조선과 명의 연합군 및 의병을 활약으로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일단 전쟁이 길어지니까 특히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겠죠. 자,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제안하였으나 강화회담이 무엇이냐?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찾는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란 게 뭐냐면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사이좋게 다시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요구로 하여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에서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국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여기까지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자기들은 얻은 것도 없는데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자, 다시 공격을 해오는 게 이제 언제냐면 1957년입니다. 1597년. 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정유년에 다시 난리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정유재란이에요. 예. 그래서 97년에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일본군은 다시 조선을 공격해왔지만 전쟁을 대비하고 있던 조선군과 이순신의 활약,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음으로 인해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1592년에 시작해서 1598년도에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전쟁인가요? 2, 3, 4, 5, 6, 7, 8, 그죠? 그래서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다 합쳐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당황했어요. 예. 자, 오랜 기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의 땅은 황폐해졌고 경복궁, 불국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불에 타거나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뭐 명나라가 왔고 뭐 일본군도 뭐 피해를 입었겠지만 정작 전쟁이 벌어진 건 조선의 영토였죠. 그죠? 조선의 영토다 보니까 많은 사람도 죽고 뭐 농사도 못 지으니까 땅도 황폐해지고 예, 그다음에 문화유산들도 뭐 도난당하거나 불에 타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 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행주대첩하면 우리 누가 있죠? 권율 장군. 자, 그다음에 의병 활동은 대표적으로 곽재우. 자, 한산도 대첩도 역시 이순신 장군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빨간 화살표를 보면 일본이 공격했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 조선 한반도 전체가 다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학교에 와서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원래 이게 2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좀 더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